사이다 썰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얼마 전부터 인연을 끄는 시댁에 대해서 하소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학 간 늦둥이 신우 유학비 보내줘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아끼는 바람에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를 소분해서 다른 사람 종량제 봉투에 쑤셔 넣으시더군요. 이런 분들 또 있나요? 겨울에 시집에 난방을 안 했어요. 집에서 오리털 잠바 입고 계시더라고요. 난방비 아껴서 시누이 보내줘야 한다고요. 결국 집 팔고 지방으로 울면서 이사를 가셨는데 그래도 시누이 유학은 계속 해야 한다고 계속 시누이한테 투자를 하셨네요. 저는 결혼할 때 예단 1억 보냈다가 시댁이 못 돌려준다는 걸 남편이 난리쳐줘서 3천만 원 돌려받았어요. 집 했고 혼수했고 신행 저희 친척이 보내줬고요. 남편 빚 1,500만 원 제가 갚았고 남편 대학원 학비도 결혼 후 4학기는 저희가 했어요. 지금도 맞벌이인데 남편은 군의관이에요. 시아버지 교수 의사시고 시모님은 은퇴 간호사예요. 근데 형편이 너무 어렵대요. 막내 학비 때문에요. 금년 초까지 그냥저냥 4년간 살았는데 이번에 연 끊은 이유가요. 어머님이 예물로 한 세트 주신 거 받았었는데 시부모님 반지 리모델링에 귀걸이, 목걸이. 제가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겨울에 목티 위에다가 목걸이를 했었는데 흘러내렸나 봐요. 금은방에 가서 귀걸이 이대로 만들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귀걸이 감정가가 은에다가 큐빅이라 5만 원이래요. 단돈 5만 원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님한테 예물비 대체 얼마였냐 여쭤보니까 시부모님 반지 리모델링 비에 귀걸이, 목걸이 해서 140만 원 쓰셨대요. 당신께서 평생 액세서리를 안 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몰랐대요. 미안하대요. 제가 드린 예단을 막내 학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비 때문에 저한테 소홀하게 하신 거 아니냐니까 절대 아니래요. 근데 제 예단으로 막내 학비 쓴다고 저희 엄마한테 허락받았다고 하면서 억울하대요. 알고 보니까 저희 엄마 불러내갖고 집 어렵다고 우셨고 저희 엄마가 예단 드린 거 필요한데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했더니 이번 한 번만 막내 학비로 쓰겠다고 했대요. 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한 거였대요. 근데 시모는 그거를 오케이로 알아듣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래요. 제가 말이 되냐 서운하다 하니까 사돈이 분명히 허락했다며 사자 대면하겠다고. 저희 부모님이 휴가 가셨던 지방으로 차 끌고 출동을 하셨어요. 남편이 뜯어 말리고 저는 연을 끊었네요. 저희 집이 더 많이 했어도 이쁨 받으려고 용돈도 자주 드리고 했는데 아낄 건 너무 아끼시고 막내한테만 쏟아 부었더라고요. 원래 시댁들이 다 이런가요? 이혼 얘기가 오갔는데 남편이 자기만 보고 살아달라고 했고 시부모님한테는 남편이 며느리 사돈 없는 걸로 치라 통보를 했대요. 일단은 일단락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가끔 화병이 치밀어 올라 잠이 깨네요. 시댁들은 이리도 며느리에게 아까워하는 건가요? 추가합니다. 댓글 드립니다. 자작이라는 분들 자작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보면 자작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시댁이군요. 제가 바보죠. 호구, 상호구, 개호구. 그리고 남편 빚이 웬 말이냐는 글이 있는데요. 남편은 시부모 몰래 마이너스 통장 쓴 거고요. 집이 어려우니까 몇 년 동안 자기 용돈으로 쓴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남편 빚 갚은 줄도 모르고 저한테 우리 땡땡이는 빚도 없고 정말 건실하지 않니? 이러셔서 제가 기함을 토했죠. 저희 아빠 치과 의사고 엄마는 약사고요. 어머님은 잘못 썼네요. 제가 시부님 외벌이시고 시모님 전직 간호사요. 저랑 남편은 대학 시절 5년 연애를 했고 저희 아빠는 저희가 오랜 기간 연애한 것과 남편이 명문대 출신 의사 전공은 순수과학, 대학원이 의학인 것 때문에 결혼하라고. 한쪽이 어려우면 한쪽이 많이 할 수도 있다고 밀어붙이신 거고요. 너희 둘이 잘 살으라고 힘써서 챙겨주신 거였어요.
40만 원짜리 가방 받았을 때도 어머님 사정 이해해 드리려고 했던 거고, 테크노마트 1층 주얼리샵 같은 데에서 예물 디자인 골라보라고 했을 때에도 지인분 샵이라고 하니 신경 써주시겠지. 예단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잘 해주시려고 지인샵에 데리고 온 것이겠지 했죠. 귀걸이 5만 원인 거 알았을 때 남편이 훈련소에 있었는데 서로 연락 안 되던 한 달인가 한 달 반 동안 저는 불면증과 피해의식에 시달렸습니다. 난 걔 호구였구나 하고 차에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자작이 아니라는 분들께도 감사하고 자작이라고 해주신 분들께도 속상하지만 감사합니다. 시모가 저희 집의 금전적인 부분을 바랬던 의도는 절대 없었다는 남편 이야기입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들 제발. 댓글 보고 좀 배우게요. 남편과 전화통화했습니다. 1. 내가 힘들 것도 예상 못하지 않았냐. 보통이 아닌 시댁이라 내가 힘들 거라는 예상조차 못했던 너를 믿고 난 어떻게 사냐. 2. 돈 바라시고 매번 돈 때문에 행동하신 시어머니의 의도에 난 지금도 너무 분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번은 자기가 앞으로 잘 자르고 잘 커버하겠다고 저한테도 잘 한다고 했으니 됐다고 치고요. 2번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주세요. 정신이 희미해지네요. 남편 왈. 어머님은 돈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어머님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어머님은 언제나 고지고대로 직언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다. 어이가 없어서 남편의 의견에 제가 반발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의도를 두고 얘기하신 거고 우리 집에 돈을 바랬다라고 하니 절대 아니래요. 예단 예물 얘기를 참고해 주세요. 과정입니다. 1. 어머님이 울면서 저희 엄마한테 결혼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형편이 안 좋다고요. 2. 우리 엄마 당황하죠. 상견례 전이었어요. 갑자기 보자고 해서 나왔는데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형편 좀 더 되는 사람이 하면 되죠. 예단 1억 보낼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 시모님이 예단 그렇게 안 바란다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4. 예물을 마쳤습니다. 테크노마트 1층 가서. 그 집은 지금 폐업했다고 시모님이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군요. 5. 예단을 저희가 보냈어요. 1억을요. 6. 시모님이 형편이 안 돼서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나마 난리 쳐서 3천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7. 추정이에요. 시모님이 엄마한테 막내 학비로 쓰겠다고 허락을 받았다고 함. 그 후에 학비로 정말 그걸 다 썼습니다. 난 탐탁지가 않았고 기분 나빴지만 대신 앞으로 잘해주시겠지 했습니다. 8. 그 후 별도로 나에게 챙겨주는 건 없었습니다. 황금 열쇠 한 돈짜리 하나? 단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거 하고 간다던가 김장도 해오시고 김장 해오실 때마다 100만 원 드렸습니다. 4-5번 될 거예요. 금전적인 부분 빼고 신경 써주시긴 했습니다. 9. 4년 후 귀걸이 5만 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우 유학비 때문에 나한테 해주는 거 축소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절대 너희 집을 업수히 여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예물을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다. 예단을 받기 전이다라고 함. 알고 보니까 엄마가 사전에 1억 보낸다고 얘기했던 거라고 합니다. 10. 예단 얘기, 집 얘기 하다가 말이 서로 다르다면서 사자대면 하자고 우리 부모님 휴가 가신 지방으로 출발을 합니다. 남편이 당연히 뜯어 말렸죠. 집. 친정에 가까운 우리가 갖고 있던 오피스텔을 보여드렸으나 어머님이 완전 무표정. 그 후 남편과 제 직장에 가깝고 시댁과 친정 중간의 집을 저희에게 사전 예고 없이 어머님이 막 찾아다니셨고 결국 우리 오피스텔 팔고 이 집 계약. 우리가 집 한다고 했었는데 저러고 나오셔서 저랑 엄마는 파혼하자고 했었는데 아빠는 결혼 그냥 하자. 돈 좀 더 써도 사이 될 땡땡이만한 착하고 똑똑한 애 없다며 강행을 하셨습니다. 귀걸이 5만 원 사건 때 우리 집 그때 정말 무리했었다. 어머님이 원하는 집까지 맞춰드린 거 아니냐고 하니까 어머님이 저희 집에 맞춘 거래요. 저희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오피스텔 보여드린 날에 엄마가 어머니께 건강이 안 좋아서 애들을 잘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었는데 집을 알아봐 달라는 얘기로 알아듣고 눈치껏 알아서 새 집을 찾은 거라고 합니다. 상기 내용을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이래도 우리 집에서 돈 뜯어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네요. 의도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모르지 않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도록 어머님이 행동한 건 100번 잘못됐고 행동과 생각, 개념 자체가 잘못됐지만 우리 엄마는 끝까지 그런 악한 세속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세속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우리 엄마가 사기꾼이냐? 라고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한 사건이 더 있었어요. 막내 신우가 미국에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사는데 어느 날 짐을 정리하다가 이사인지 뭔지 큰 봉지에 신발을 싹 다 넣어놨는데 친구들이 버렸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주말에 제가 친구랑 지방에 놀러 갔을 때 시모, 땡땡아 어떡하니? 친구들이 신발을 다 버렸대. 10켤레가 넘어. 나?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제 남편 땡땡이한테는 얘기하셨어요? 시모, 아니 너한테 처음 하는 거야. 나?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신발값 받아내던지 친구들 보고 찾아오라고 해야죠. 시모, 그래 알았다. 그 후 전화가 2번이 더 왔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남편이 말하는 대로 의도 있다고 듣지 말고 하소연이라고 생각하라는 듣고 흘리고 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3번째 전화 오는 거 보면서 확신을 합니다. 제가 신발값 보태드리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걸로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시모, 신발을 어떡하니? 나, 친구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하셔야죠. 시모, 친구들이 나 몰라라 한댄다. 나, 친구들한테 돈이라도 받아야죠. 시모, 막내가 그 말도 친구들한테 못한다. 나, 이건 뭐? 아니 어머니 그런 거 말도 못하면 돼요.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돈을 받아내던지 솔루션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신발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아가씨는 왜 그래요? 시모, 그래 그렇지. 그 후에 전화 없습니다. 이것도 시모가 바라는 의도가 없었던 겁니까? 이 외에도 막내 미국에서 자동차 필요한데 라며 몇 번씩 남편 말고 저한테만 6번 전화한 적도 있었고 뭔 물걸레 청소기인지를 홈쇼핑에서 보고 저한테 그거 좋다더라 한 적 집들이 선물로 결국 사드렸습니다. 피부 관리기가 좋다더라 2-3번 전화해서 얘기한 적 또 선물로 드림 수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다 생략하겠습니다. 남편은 위의 얘기들에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냥 맨날 하는 하소연이라고. 전업주부인 엄마가 그냥 막내일 때문에 심란해서 가장 편했던 저한테 하소연만 한 거라고요. 하소연한 거에 제가 너무 예민해서 이것저것 드린 거래요. 제가 어머님을 어려워해서 어머님이 그냥 하소연식으로 말씀하신 것들 모두 어머님이 바라고 하신 줄 알아서 제가 이것저것 사드렸던 거래요. 그리고 남편은 계속 저한테 하소연하지 말라고 어머니께 얘기했대요. 계속 어머니께 따로. 어머님 마음 안 상하시게 잘 말씀드려 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 몰랐죠.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는데요. 와, 저 돌아버리겠어요. 제가 너무 악하게 보는 겁니까? 의도가 없이 하소연한 걸로 보이세요? 아, 누군가 저인 줄 알아볼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알아보던지 말던지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아, 댓글입니다. 남편 꼬장 부리네요. 꼴의 엄마라고 제대로 감싸고 도는데 왜 친정에 얘기 안 하세요? 사돈이 귀한 딸내미 돈 나오는 호구로 생각하고 집 미천까지 다 뽑아가려고 그런다고. 절대 돈 주지 마시고 선물이든 뭐든 님이 주지 마세요. 꼭 남편한테 얘기하고 상의하셔야죠. 근데 진짜 진심인 것 마냥 하면서 어머님이 이게 필요하시다고 전화 왔었어. 당신 생각은 어때? 좀 비싸지 않아? 전화 드려봐. 자식이 얼마나 안 챙겨주면 며느리를 더 편하게 생각하시겠어. 난 우리 엄마 아빠 챙겨야 돼. 여우지 좀 하세요 좀. 남편 좀 보여주실래요? 남편아, 너도 알잖아. 니네 엄마 흑심 품고 돈 노리고 니네 마누라 괴롭히는 거. 저런 거짓꼴에 아들이라고 있는 자식한테 보호받는데 댁은 대체 뭐해요? 부모님한테 말해요. 1억이나 해주고 지금까지 뜯기는 당신도 답답해. 멍청하다고. 아, 진짜 짜증난다. 남편을 반품하든지 뭐든 확실히 좀 해. 남편이 진짜 지 엄마, 동생, 속셈 모르는 사람일까요? 남편을 알고 있어요.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짜 믿은 우리 신랑은 정말로 시집을 뒤집었다가 폭탄을 맞고 자기 엄마가 자기를 팔아치운 것 같다고 울었었거든요. 시어머니 말도 자기를 무시해서 저를 만만히 보는 것 같아 화가 치민다고 몇 번 고지고대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서 몇 번 뒤집어지고요.
남편에게 그러세요. 진짜 의도 없는 하소연이라고 당신 말을 굳건히 믿고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든지 하하호호 들어만 드리고 그냥 말겠다고요. 아무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단 한 가지도 욕으로 오해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듣기만 하겠다고요. 그리고 웃는 얼굴로 남편의 반응을 보세요. 제 남편처럼 안도하는 표정이면 진심일 거고요. 애매모호한 불편한 표정이면 시어머니랑 같은 인간인 거죠. 남편과 잘 살고 싶으시면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본인에게 말하는 모든 걸 남편한테 똑같이 전달하세요. 신우가 신발 잃어버렸다고 어머니가 전화하셨네. 나보고 어쩌냐고 또 전화하셨네. 본인의 친구들한테 말 못한다고 또 하셨네. 이렇게요. 시모 전화할 때마다 그대로 좀 더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시고 시모의 숨은 의도는 싹 무시하세요. 그냥 그러셨군요. 어떻게 이렇게 맞장구만 치시고요. 남편 말대로 뭐 원하시는 거 없으니까 신경 쓰지도 말고요. 남편한테 본인 엄마 안 좋게 말해봤자 싫다고 하고 실제로 진짜 나쁘다 생각해도 본인 입으로 저희 엄마 안 좋게 말하기 싫을 거예요. 호구 노릇 그만하시고요. 지 엄마 잘못된 거 알고 있다. 보통 저런 개천용들은 자기 집안 사람들 추접스러운 거에 컴플렉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저렇게 질색팔색을 하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도 잘 들어보면 자기 엄마가 문제가 아니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먼저 사다 바치는 쓰니가 문제라고 반격하고 있다. 개천용 마인드 버리고 자기 부인 잘 감싸주어야 할 텐데 과연 정신이 돌아오려나? 돌려 말하기엔 직원이 약발 좋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가 그런 의도 아니라니 그 말 믿으시고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직언하세요. 어머니 돈 때문에 힘드시면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어머니 돈 필요하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이 우리 엄마가 사돈 집에 돈 바라는 거지 속물인 줄 아냐고 펄펄 뛰어서 제가 어머니 의도 곡해한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보셔도 좋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볼 거라고 운을 띄워도 좋고요. 어차피 연 끊었는데 눈치 볼 게 뭐 있겠어요. 사이다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